자, 페이지 53페이지, 52페이지 피면, 페이지 52페이지 먼저 들여다보면, 단원 이름이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기원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원자가 어떻게 기원됐냐, 그 원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변해왔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원자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원자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고1 때, 고1 과정에서도 충분히 배웠던 부분이거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또 순서를 좀 지어가면서 나열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좀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보면은 일단은 원자의 기원 보겠습니다. 원자의 기원. 자, 기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의 구조 어떻게 생겼노?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놈이 있지. 얘가 묶여져 가지고 우리를 얘를 뭐라 불러준다? 원자 핵이라 불러준다. 그지? 그리고 이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놈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놈 우리가 전자라고 불러줬다. 그지? 자, 그럼 원자 핵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부분에 갖다가 이름의 명칭을 우리가 좀 대주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라 불러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애는 중성자라고 불러준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양성자랑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항상 어떻다는 거? 원자의 구조에서 전하량은 항상 중성의 전하량을 가진다. 중성.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봐주면은 그 질량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질량이 양성자랑 중성자는 양성자와 잠깐만. 선생님 칠판을 앞으로 좀 기울어 놔가지고 칠판이 넘어질 거. 이게 저기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기울어 놨는데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넘어질라 해가지고. 자, 양성자하고 그리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전자가 한 1800개 있어 줘야지, 전자 1800개, 약 1800개의 전자가 있어 줘야지 양성자나 중성자의 하나의 질량을 구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질량으로 봤을 때 전자는 거의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크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 전체에서 원자 핵의 이 크기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을 때 월드컵 경기장이 공 한 개 정도의 크기를 가져요. 그러면은 원자에서 원자 핵 이 공 한 개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다? 빈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잠깐만 가면
됐다. 보자.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원자는 대부분이 뭐다?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 대부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번호랑 질량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원자 번호. 지금 칠판 중에 아직 없어가지고.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매겨주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제,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원자 번호가 바뀌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그냥 다른 원소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류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 양성자의 숫자의 배열로, 양성자의 숫자의 개수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는 게, 그걸 표로 나타냈는 게 양성자의, 즉 원자 번호대로,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통해서 원소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죠. 그럼 그 주기율표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즐리가 이 원자 번호대로 주기율표를 정리했어. 그러면 중성원자라고 하면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도 같겠죠. 왜냐?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다시피 양성자랑 전자 수가 같아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자의 질량수가 원자의 질량수인데 전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양성자도 들어와 있고 중성자도 들어와 있는데 전자는 안 들어가 있어. 왜 전자는 안 들어와 있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자의 질량이, 그러니까 1800개 정도가 모여야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 한 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질량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아예 쌩 까고 이제 질량수를 매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내주냐면은 X라고 하는 원자가 있을 때, 원소가 있을 때 X 왼쪽 상단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질량수를 적어주고 하단 부분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이온의 수를 적어주고 하단 부분에는 개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산소가 있어. 산소가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8번이면 양성자의 개수가 8개겠죠. 그 질량수가 어떻게 되냐면 16이야. 우리가 조금 뒤에 넘어가면 배울 거지만 원자 번호 10번까지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를 같이 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자 번호를 안 줬어. 안 주고 질량수가 16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자 번호가 10번 아니라고 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고 그러면은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16이 되니까 중성자도 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상단 부분에는 이온수니까 일단 표시를 됐고, 밑에 이렇게 E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양성자 번호가 8번, 그리고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거지. 그 질량수가 뭐다? 16이다.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개수가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O2- 이렇게 있는 거야. O2-.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이온수를 적어준다 그랬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이 뭐냐면은 전자를 갖다가 얻거나 잃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왜 얻거나 잃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개인데, 그게 뭐냐면은 안정화예요. 안정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단 말이야. 자, 설명을 좀 해보면 원자 번호가 8번이야.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러면은 전자도 중성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갖겠어? 8개를 갖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각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8개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8개가 들어가야지 안정화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옥텟의 법칙이라고 불러준다 그랬지. 옥텟의 법칙. 혹은 8전자의 법칙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8개가 들어가야 안정화되는데 플러스가 8이니까, 즉 양성자의 개수가 8개니까 중성이려면 전자도 8개가 돼줘야지. 근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6개가 들어간다. 그지? 그럼 지금 몇 개가 부족한 상태야? 2개가 부족한 상태잖아. 안정화되기 위해서 2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자를 갖다가 2개를 얻어와요. 그러면 얻어오고 안 얻어오고를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표시를 바로 오른쪽 상단 부분 여기에다가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전자를 얻거나 혹은 잃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된 상태를 우리가 바로 이온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의 입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이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히 나오니까 이렇게만 일단 알아둡시다. 어쨌든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뭘 적어준다? 바로 이온수를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위원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승민아, 근데 이거 쌤이랑 처음 하는 거 같니? 쌤이랑 이거 처음 하는 거야, 아니야? 이 내용을. 아, 처음 하는 거야. 오케이. 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겠나, 카모? 오케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위원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 같을동이거든. 뭔가가 같다라는 거겠지. 뭐겠냐면은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동위원소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려면 같은 원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원소의 종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누구가 기준이 된다라 그랬어요. 뭐가 같아야지 같은 원소라고 그랬어. 양성자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기 위해선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봅시다. 이온이 있는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수소 원자의 질량에 따라 나누게 되면 3개의 원자가 존재하거든. 경수소라는 원자가 있고, 중수소라는 원자가 있고, 삼중수소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걸로 얘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 상단 부분에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원자 번호가 1번인데 질량수도 1이니까 중성자는 없네. 왜?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질량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성자가 또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성자가 없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네, 중수소는 1에다가 2에다가 1이고 얘는 3에다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쭉 봐줬을 때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자수 그리고 질량수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경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이지.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뭐야? 수소잖아, 수소. 같은 수소라면은 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1을 갖겠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없다, 0. 그 다음에 얘는 1개, 얘는 2개 이렇게 갖겠죠. 그럼 질량수를 매겨봅시다.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1, 얘는 2, 얘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다시 동위원소 쭉 정리해보세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 같을 동 뭔가가 같다라는 거다. 뭐가 같냐 그러면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이 말이야. 화학적인 성질이 같으려면 같은 원소야 되는데 같은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져야 된다. 아, 그러면 지금 동위원소 화학적 성질이 같으니까 양성자의 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다르겠다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겠다라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있는데 경수소는 양성자 1개, 중성자가 없고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개, 중성자가 1개,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각각 더해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페이크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좀 가르쳐주면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죠.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리적 성질이에요. 물리적 성질. 얘들은 중성자를 각기 다르게 가지니까 질량은 다르겠지.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하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데 수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평균 원자량. 방금 배웠다시피 원소라고 하는 것이 같은 원소가 있지만 질량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연에는 이렇게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질량을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질량을 나타낼 수 있냐? 뭘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평균을 매겨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평균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냐면 평균을 매기기 위해서는 바로 존재 비율을 고려해 줘야 돼요. 동위 원소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나 예를 들어서 가보겠습니다. 탄소가 있어. 탄소가 있는데 탄소의 원자량이 자 수치를 쓰면 조금 보고 할게. 수치는 그러니까 탄소가 질량수가 12인내가 있고 그리고 질량수가 13인내가 있는 거야. 12랑 13이 있는 거야. 자연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 얘들은 지금 중성자의 개수를 다르게 갖고 있구나. 동위원소구나. 그럼 얘를 갖다가 한 개의 질량으로 나타내 주려면은 평균을 구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평균을 구해주냐면은 이 존재하는 비율을 가지고 구해주는데 이 12인내가 98점 몇 퍼센트지? 892%를 2%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 상태에서 탄소의 그 비율이 그 질량수가 13인내 같은 경우에는 1.10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야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냐?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그러면은 전체 100%로 봤을 때 100%에서 12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애가 98.892% 있고 플러스 질량수가 13인 애가 1.108%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균을 매겼을 때 12.0.11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얘가 바로 이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평균 원자량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냐?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 방금 배웠던 동위원소 때문에 만들어졌지. 동위원소.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지만 질량이 다른 애들. 그러면 하나의 질량으로 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매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평균 원자량을 매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탄소를 보게 되면 탄소는 98.892%가 질량수가 12인 애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질량수가 13인 애는 자연계 1.108%가 있다. 그럼 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주느냐?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100% 중에 12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애 98.892 플러스 13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애 1.108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매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3페이지까지 우리 다 했는데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보고. 자, 52페이지 봐주세요. 52페이지 봐주시면 상단 부분부터 원자의 구성 입자에 있죠. 원자의 구성 입자에서 1번에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원자 핵이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다. 이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m 정도이고, 그리고 원자 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 혹은 마이너스 14승 미터 정도이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 한 개, 탁구공 한 개 있는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오른쪽에 그림 있지? 자, 그 밑에 내려와 주시면 2번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의 성질 있죠. 질량은 대부분 누가 차지한다? 일단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비슷하면 일단 줄쳐놔 주시고, 질량이 비슷하고 그 끝에 뭐라고 적혀 있어? 전자의 질량은 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다시 줄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냥 전자는 뺀다 이 말이죠. 전하량 봅시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래서 뒤에 거 줄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됐어요? 그런데 표 보시면요,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양성자랑 중성자 보면은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정도 그램 되고요. 전자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냐? 1837. 이 개수가 뭐야? 전자의 개수가 모여야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전하의 비.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다. 됐고, 그 밑에 2번 원자 번호의 질량수 봅시다. 질량수. 거기에 원자 번호 쭉 줄쳐주세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 쭉 줄쳐놔 주시고, 중성 동그라미 쳐주세요. 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수, 그 네모 박스에 또 줄쳐주세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아까 전자는 왜 빠진다 그랬어? 전자는 왜 빠진다? 질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 63페이지에 원자의 표시에 지금 그 노란색 네모 박스 일단 그 별 한 개 쳐주시고, A 부분에 뭐 들어가야 된다? 질량수. Z 부분에는 원자 번호. 그 오른쪽 부분 거는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원자 X라고 적혀 있는 거 오른쪽 상단에 이온수 적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개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보겠습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다. 뒤에 거 줄여주세요.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리고 그 왼쪽에 그 양성자 수는 같지만 있죠. 줄쳐놓고 위에 뭐라고 적냐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적어주세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밑에 2번이라고 적혀있는 거 끝부분에 질량수가 다르므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줄쳐주세요. 됐고 평균 원자량 거기에 동위원소 존재 비율 줄쳐놔주시고 그 얘를 탄소를 가지고 했죠. 쌤이랑 똑같이 그거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겠고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가지고 55페이지 펴봅시다. 55페이지 잘 들립니까? 들어왔는 거 은채제 지금 들어왔는 거 맞나? 은채 아니면은 누구야? 뒤에 들어왔는 사람 적어줘. 이게 출석 체크를 쌤이 해야 되니까 누구예요? 은채구나. 아유 니 저기 별에서 온 그대 그거를 포기하고 쌤 수업 듣고 들으려고 왔구나. 그래. 훌륭한 자세다. 자, 페이지 55페이지 원소의 기원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죠. 그거를 이제 섞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해볼 거예요. 이 원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작은 알갱이를 찾기 쉽겠어요? 아니면 큰 알갱이를 찾기 쉽겠어요? 큰 알갱이를 찾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발견한 이후에 이제 원자 핵,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쿼크를 발견하게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발견될 때마다 그 사이에 힘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 힘을 매개하는 이 매개입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이 정전기력과 그리고 이 반발력. 더욱더 자세히 쓰면 정전기적 인력과 그리고 반발력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가지느냐? 아까 전에 봤던 구조를 얘기해보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겠다.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발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반발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갖다 붙어 있잖아. 같이. 그죠? 같이 갖다 붙어 있으니까 얘들끼리는 서로 분명히 밀어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반발력이 바로 플러스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끼리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반발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반발력을 생각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발력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바로 강한
핵력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 거야. 내부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있는데 분명히 밀어내고 있을 건데. 분명히 이거 밀어내고 있을 건데 어떻게 버티고 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힘을 완충해주는, 좀 막아주는 애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중성자였잖아. 그래서 항상 이게 결합을 할 때는 양성자의 중성자가 먼저 달라붙은 다음에 양성자가 이후에 다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양성자 달라붙기 위해선. 이 반응을 핵반응이라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주는데 그건 뒤에 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강한 핵력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양성자랑 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누구다? 중성자다라는 게 포인트죠. 중성자다.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다시피 원자 번호 1번에서 한 10번 정도까지, 10 정도까지는 원자 번호 1번에서 10번이면 양성자를 1개에서 10개 정도 가진 애들이죠. 그럼 얘들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1대1이 됩니다. 1대1. 그러니까 양성자 1개에 중성자 1개를 갖는 거죠. 그래야지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발력을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질량이 커버리게 되면 그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더 달라붙어줘야 되겠어요?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런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진다는 거고, 그럼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개수가 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페이지 55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Z분의 N 해갖고 1.5 돼 있는 게 있고 Z분의 N 해갖고 1 돼 있는 거 있죠. Z분의 N이 1인 애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성자랑 양성자의 비가 1대1인 거야. 여기서 N이 중성자에 해당하고 Z가 양성자인 거야. 그 개수를 갖다가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Z분의 N으로 표시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이제 1대1이니까 안전한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Z분의 N이 1을 가지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양성자의 개수가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질량이 커질수록, 다 같은 말이죠. 원소의 양성자의 개수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소의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질량이 더 커진다는 거지. 밀어내는 반발력이 어떻게 되겠어?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뭐의 개수가 늘어나줘야 된다? 중성자의 개수가 같이 늘어나줘야 된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1대1의 비를 가지지만 원자 번호 70에서 한 80번 정도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1대 1.5의 비를 가져줘야 돼. 1.5가 당연히 누구겠어? 중성자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뒤로 넘겨줍시다. 자, 페이지 56페이지에 핵반응 봅시다. 핵반응. 핵반응 보면요. 핵반응이 일단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에 핵반응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온도가 높아야 되고 밀도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온도하고 밀도가 높을 때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은 우리가 뭐 고1 과정에서 좀 배웠었고,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핵 분열 반응을 좀 얘기해 봅시다. 핵 분열 반응을 얘기해 볼 건데,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방사성 원소, 방사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방사성 원소가 어떤 원소냐면 방사성 원소는 양성자 수가 됐다 큰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큰 거죠. 질량수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어떻게 했어? 반발력이 됐다 크겠죠. 그 이제 중성자가 있지만 밀어내는 반발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하니까 이 충격만 주면 얘가 붕괴될 위험에 있는 거지. 막 서로 밀어내고 있는데 이제 누가 도와주면 완전 뜯어져 버리는 거야. 밀어내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릴 때 그리고 밀어낼 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핵융합, 핵분열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얘는 합쳐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어찌됐든 핵분열을 얘기해보면 방사성 원소, 즉 양성자의 개수가 많은 애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큰데 불안정하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은 애들이 뜯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자연 상태에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내버려 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뜯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나이를 매기는 게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구과학인데, 이 돌멩이에 우라늄이 있는 거예요. 우라늄이 있는데 이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로 변해버린 거지. 왜? 여기에서 이제 양성자들이 뜯겨져 나가버리는 거야. 불안정하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우라늄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납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냐, 그 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층의 연령을 매기는 방법을 절대 연령이라고 불러줘요. 이 전부 다 방사성 원소를 이용하는 거겠죠.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방사성 원소가 나오는 그 에너지를 그냥 방사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 보시면요, 페이지 56페이지 위에 보시면 확대경이라고 있죠. 확대경에 지금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될 때 헬륨 원자핵이 방출되는 것으로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한다. 이걸 알파 붕괴라 불러줍니다. 알파 붕괴. 왜냐면 그때 알파선이라고 하는 광선이 나오거든요.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 붕괴라 불러주는데, 이렇게 질량이 241, 질량수 241이고 원자 번호가 95인 애가 있어. 얘가 이제 불안정한 거지. 양성자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뜯어지면서 뭐를 한 개 빼버린 거야. 안정화되기 위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뜯어내버린 거야. 헬륨,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뜯어내버린 거야.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무슨 광선의 형태로 나온 거야? 알파 광선의 알파선으로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파 붕괴라고 불러줍니다. 알파 붕괴. 그 밑에 베타 붕괴 있죠. 베타 붕괴 같은 경우에는 쭉 보겠습니다. 중성자가 적정 비율보다 많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전자를 방출하는 것으로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와 전자로 변환되면서 원자 번호가 1만큼 증가하고 질량수는 일정하다. 잘 보세요.
지우고 적을까? 알파 붕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물질이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굉장히 덩어리가 질량수가 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불안정하지.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한테서 얘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떨어져 나와버린 거야. 떨어져 나오는 게 누구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헬륨. 질량수가 4이고 원자번호가 2. 고로 양성자의 숫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 있다는 거죠. 얘가 떨어져 나온다고.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알파 광선이 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알파 광선이. 그럼 베타 붕괴.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 뭐 탄소 원자라고 적혀 있지만 탄소 원자 그냥 봐주지 말고 중성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중성자가 너무 많다 혹은 혼자 존재한다. 중성자가 양성자 없이 이 중성자가 혼자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성자가 다른 형태로 바뀌려고 해요. 중성자가 딴 형태로 바뀌는데 그게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양성자로 바뀌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위해서 두 가지가 떨어져 나옵니다. 뭐가 떨어져 나오냐? 전자와 중성미자가 떨어져 나와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양성자랑 전자랑 중성미자랑 합치면 중성자가 되는 거야. 이게 중성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양성자로 떨어져 나와요. 양성자로 변신한다고. 변신하기 위해선 전자랑 중성미자를 버리는 거야.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때 베타 광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무슨 힘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양력이라고 했죠. 양력. 약한 힘. 양력. 이게 양력이에요. 베타 붕괴가 양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전자도 그렇고 중성미자도 그렇고 질량을 매기기에 아까울 정도로 질량이 굉장히 작은 애인데 굳이 우리가 양성자랑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성자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중성자에서 누구든지 조금 작은 질량에도 이라도 떨어져 나와야지 양성자가 되니까. 오케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그 감마 붕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원소의 기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다 배웠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 더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잠깐만 쌤 전화 왔는데 이거 좀 돌리고. 잠깐만 나가지 말고 얘기해봐봐. 듣고 있지? 타자로 쳐봐라. 이거 수업하면 니들 수업 듣고 있나? 제대로. 쌤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은채도 듣고 있고 둘 다 듣고 있어. 아, 이게 니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자, 안 들어온 애들한테 사실 이게 설날이고 설날 출발하고 그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안 들어와 버리면 쌤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거든. 맞지? 지금 이거 녹화 뜨고 있으니까 녹화본 보는 애들도 분명히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개인 사정이 있으면 쌤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줘. 아까 전에 카톡방에서 현민이 오늘 못 듣는다 했잖아. 현민이한테 쌤 별로 뭘 안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만약에 뭐 못 들을 그 상황이 되면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 쌤이 또 녹화 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타자로 치면서 이제 질문을 받아야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죠. 아니면 그냥 녹화 떠서 니들한테 발악하지.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노?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쌤 오늘 저 들어왔는 게 지금 2명밖에 안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라. 어찌됐든 오늘 저기 배웠는 거 복습하시고 설날이잖아. 그 새해 복 많이 받고 세뱃돈도 많이 받고 주말에 문제풀이 강의 들으러 올 때 저기 그 세뱃돈 받은 걸로 간식 많이 사갖고 쌤한테 이렇게 상담 많이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꼭 빠지지 말고 듣도록 하자. 알겠지?